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한국 이름 박문자, 일본 이름 가네코 후미코. 이 박열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적으로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고 2023년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1912년부터 7년간 세종시 부강면에 살며 부강 심상소학교를 다닌 가네코 후미코는 우리 세종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오늘은 가네코 후미코를 기억하고 연구하는 국민문화연구소의 김창덕 회장님을 모시고 세종시의 독립운동가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국민문화연구소에서 온 김창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28일 날 제7대 회장으로 막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있는 국민문화연구소를 소개하자면은 국민문화연구소는 1947년 4월 21일 일제강점기에 아나키즘에 의한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대표적인 1대 회장은 이정규 선생님으로다가 이정규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북경에서 이회영, 신채용, 유자명 등과 함께 대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창설하고 함께 활동했던 분으로 제5대 성균관대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제 소개에 들어가면 저는 제 전공이 일본의 아나키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나키즘 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네코 후미코의 시를 가집도 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네코 후미코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도에 문경에서 실시한 한일 대학생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때 처음으로다가 구체적으로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류가 끊기게 되는 2019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야마나시를 오가면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몸담고 계시는 국민문화연구소가 1947년에 시작이 됐으면 굉장히 역사가 깊은 올해 77년이 되나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 가네코 후미코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굉장히 잘 나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네코 후미코 가집을 출판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자, 일단은 저는 가네코 후미코 가집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되게 시집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는 가네코 후미코 가집은 좀 우리 시집이랑 틀립니다. 요거는 일본의 와카집입니다. 와카라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정형시인데 우리의 시조에 해당하겠죠. 57577 딱 음률로 맞춰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노래같이 잘 써가지고 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은 게 가집입니다.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가집은 아무래도 문어체가 많습니다. 문어체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문어체를 배우는 곳이 별로 드물어가지고 해석을 보니까 오류가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완료형하고 부정형하고 혼동들어가 많아가지고 이럴 바에는 내가 제대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새롭게 번역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문어체로 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해석상의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네코 후미코는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년월일은 1903년으로 나와 있죠. 아버지 좀 이렇게 제대로 축복받지 않는 탄생이었죠. 아버지가 제대로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가네코 후미코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적자, 호족이죠. 요즘의 호족과 그 당시의 호족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호족이 없으면은 정당한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았었으니까요. 호족이 없는 상태에서 갖은 학대 속에서 살아왔던 분이죠. 가장 그 학대가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이 부강에서 7년, 1912년부터 1919년까지 이 부강에 머물러 살면서 고모집이죠. 고모집이 처음에 양녀로 왔었는데 이 학대를 받고 한여책을 받고 거의 헛간에서 지냈죠. 이 부강에서 7년이 가네코 후미코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세종시 북악면에 지냈던 7년간의 그 시간이 굉장히 네. 학대의 정점을 이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이 북악면에서 소학교를 다녔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생활은 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뭐 가네코 후미코가 쓴 자서전 무엇이 네.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에 보면은 아마 자세히 나와서 대부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뭐 처음에는 양녀로 입적돼 가지고 왔는데 네, 네. 그 가네코 후미코가 뭐 아시다시피 자식이 상당히 뛰어나죠. 두뇌가 상당히 좋고요. 네.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자기 친할머니하고 고모한테 아마 고분고분, 쉽게 말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고분고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듣는 그렇죠. 아이는 아니었다. 워낙 네. 자식이 뛰어나다 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고 나중에는 뭐 하녀 취급받고 그냥 완전히 그냥 눈에 벗어나게 됐죠. 그렇군요. 나중에는 네. 막 양녀에서 피적당해가지고 네. 당해가지고 한 참 두강에서 삶이 참 너무 참 힘들었던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가네코 후미코가 사실은 그 세종시 북악면에 살던 7년이 있기 때문에 세종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비참함도 느꼈을 그 7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아의식도 강했지만 또 굉장히 두뇌가 좋고 명석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그런 일화가 있을까요? 일화는 뭐 재판 기록 보면 나오죠. 워낙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었는데 네. 그 가네코 후미코를 담당했던 판사가 다테마츠 판사인데 그 판사가 직접 가네코 후미코가 제의까지 하죠. 만약에 전향을 하게 되면은 천황제를 인정하게 되면은 너한테 학업의 기회를 줘가지고 의사나 과학자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럴 정도로다가 상당히 두뇌가 뛰어났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네코 후미코는 정식 학력이 그게 높지가 않죠. 요즘 말하는 중졸 수준인데. 네. 근데 이 가네코 후미코의 아나키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당시의 주류 아나키즘인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이 아닌 막스 스티르너의 개인적 아나키즘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막스 스티르너 책은 저도 읽어봤지만은 난해해요. 근데 이 책을 읽고서 자기 사상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것은 그 가네코 후미코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하고 우수했는가를 뭐 제 나름대로는 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가네코 후미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요. 가네코 후미코 이야기를 하려면 계속 말씀하시는 아나키즘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정부주의로 흔하게 알고 있는데 사회 시간에 배웠던 간단하게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no God, no master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게 종교, 관습 뭐 그런 거 되겠죠. 뭐 그거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겠죠. 가진 자의 자유와 없는 자유가 서로 부딪히겠죠. 아나키즘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없는 자가 가진 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나키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유. 뭐 정부도 부정하고 어떤 조직 같은 것도 다 권력, 사회적 권위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게 아나키즘 어떤 정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민중을 위한 정권이냐, 시민을 위한 정권이냐에 따라 아니면은 시민을 착취하냐, 억압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였던 이 가네코 후미코도 이 천황제를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북왕에서 생활하면서 이 3.1 만세 운동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제 요 3.1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으로 도착하는 게 4월 12일인가 할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부산을 거쳐가 여기서 경부선을 타고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부산에서 1박 하고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서 시모노세키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기차를 타고서 뭐 엔장까지 가는데 한 2박 3일 정도 걸리지나 생각하는데
여기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규상 씨 의견은 세종시에서 그 당시에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일본 측은 또 그렇지 잘 않아요. 그 당시 가네코미가 떠날 당시에는 북왕 지역에는 아직 만세운동이 내려오지 않았다. 예. 아마 가네코 후미코가 본 것은 3월 말인가요? 그때 아마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젊은 여학생들이 많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목격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이 만세 운동을 목격하고 많은 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건 어떤 있었죠. 영향을 받았을까요? 거기 뭐냐면은 가네코 후미코는 북왕에 살면서 핍박받으면서 조선의 민중들과 네. 조선의 농민들과 조선의 시민들과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동일 선생, 그러니까 동일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기도 역시 차별받고 핍박받는 사람으로서 당시의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이라는 3.1 독립 만세운동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운동, 자신의 인류다가 여겼던 거죠. 예. 감정이입이 훨씬 그렇죠. 많이 됐겠네요. 예. 이 북왕에 일본인 거주자가 많았나요? 상당히 많았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 사람들은 대개가 일본에서 소작인들, 빈농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선에 건너온 이유는 뭐냐면 한목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을 억압하던 지주계급이 내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 것은 목적은 단순하게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계열,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농민들이니까 그쵸. 일단 농토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 북왕은 아시다시피 아마 수운이 마지막까지 오는 곳이 그 북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고 이 지역에 농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빈농 출신의 일본인들이 가장 모여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지 않았나. 아니 군산 지역이나 호남 지역이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가네코 후미코 덕에 또 우리 세종 북왕면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런 과거를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열 열사와의 인연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화제로 되고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떻게 이 인연이 시작이 됐는지 궁금해요. 거기 가네코 후미코가 이제 1919년에 일본으로 돌아가죠. 돌아가가지고 잠시 이제 자기 집에 머물다가 뭐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니까 10대 후반이니까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쿄로 나오게 되죠. 근데 뭐 지원자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죠. 뭐 별짓 다 하죠. 뭐 신문팔이도 하고 가로비를 장사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자기가 의지하고자 했던 많은 일본인 동지들한테 실망만 느끼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 조선의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교류를 갖게 되죠. 교류를 갖게 되면서 뭐 원종린이라든가 정우영, 김약수, 정태성 누가 교류를 갖게 되면서 그 사람의 소개로다가 처음으로다가 박열의 존재를 알게 되고 박열의 뭐 시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뭐 그건가요? 뭐 그거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조선 사람들, 조선 유학생들이겠죠. 조선 유학생들, 그러니까 아마 쉽게 사귈 수 있던 게 조선에서의 생활이 아마 조선의 유학생들과 좀 더 쉽게 가깝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박열을 알게 되고 박열과 사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7년간의 그 한국 생활이 또 이렇게 도움이 됐겠네요. 1923년 관동 대학살로 불리는 우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가네코 후미코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들었어요. 삶에 영향을 그 사건이 돼가지고 가네코 후미코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한 6천 명 이상의 1,500명인가 조선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는데 그 이제는 워낙 소문이 안 좋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강하니까 그 일제는 그 소문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덮으려고 했던 게 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대역 사건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했던 게 나중에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대역 사건으로 부풀려 올려버린 거죠. 날조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영화 박열에 보면 재판 중에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열사가 예. 결혼을 하고 또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예.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제가 한번 8년 전인가 한번 그 박열 열사 기념관에서 의뢰를 받아서 네. 재판 기록을 쭉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가장 놀란 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 일본어는 종경어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근데 이 재판 과정을 그대로 적거든요. 속기사가. 근데 그걸 보면은 그냥 판사한테 반말로다가 하는 게 많이 나와요. 특히 박열애 같은 경우는 뭐 자네 너 그런 식으로다가 가네코 후미코 못지도 않고 경어를 전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상당히 자부심 갖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죠. 네. 예. 국가 천황제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했던 거죠. 재판 기록을 보면요. 또 박열 열사나 가네코 후미코도 일본 재판장에 섰을 때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또 그 예상을 뒤엎고 예.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네요. 예. 일본에서 이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가 제작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영화 제작자 관계자를 만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나요? 그분은 여자 감독인데 네. 하마노 사치라는 감독입니다. 작년에도 여기도 왔었어요. 부강에도 와가지고 잠깐 둘러보고 갔었었는데 하마노 사치 감독은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나이가 70대 후반, 7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감독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아마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이 준 책을 갖다가 영화하고 자서전격은 책을 쭉 봤는데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영화도 좀 특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분이 주로 이제 영화를 찍다 보는 게 영화를 보면 되게 동성애 관계,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언급하지 않는 터부시하는 노인의 사랑의 관계 그걸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찍냐고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조금 얘기가 좀 길어져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네코 후미코 기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쓴 자서전,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네코 후미코 가집, 시집이죠. 그거 있고, 세 번째가 재판 기록에 있는데 재판 기록은 사실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서전하고 가집인데 그거는 뭐냐면 일제가 가네코 후미코가 죽은 후에 형무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 일제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먹으러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렸는데 그 책을 갖다가 받은 걸 갖다가 가네코 후미코의 동지가 그리하라 카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갔다가 그 먹물을 갖다가 다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그거는 가네코 후미코의 기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리하라 카즈오의 기록이라라는 혹평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뭐냐면은 가네코 후미코가 전적으로 아네케즘으로 빠지고 자기 사상이 완성하는 게 3년간의 투옥 생활 기간이거든요. 그 투옥 3년간의 감옥 생활에 맞춰서 영화를 찍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포인트를. 구체적인 건 아직 저도 대사 뭐랄까요, 영화 대본인가요? 대본집을 받았긴 받았는데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아직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23년 5월에 독립운동가로도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좀 추앙받는 분인데 사실 일본에서는 그닥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감독님께서 이 가네코 후미코의 인생을 좀 재조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 자체가 굉장히 좀 감사하고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종에서 준비되고 있는 100주년을 기념할 만한 활동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세종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고 가긴 하지만은 저 들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규상 씨, 이정화 씨 아드님이 있는데 그분 얘기로는 가네코 후미코 100주기 서거 100주기에 맞춰가지고 기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가네코 후미코를 기리는 조형물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정에다가
조형물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은 그 이후 소식은 아직 못 듣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백원기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네코미코의 생가라든가 그다음에 부강의 성당, 그다음에 홍판서댁 엮어가지고 네네. 그것도 문화벨트를 만들고 싶다고 조성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한 활동들을 지금 하시려고 네, 예, 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가네코 후미코 기념 사업을 세종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하죠. 있을 텐데 예, 예.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종시가 이주민의 도시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착민이 쭉 있던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네코미코 역시 그 당시에 1912년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네. 여기 112년 전에 와가지고 이주민으로서 세종시 시민의 일원이 됐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가네코미코는 어떤 세종시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시민들이 함께할 기념사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스터디 그룹이 가장 중요하겠죠. 공부 모임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네코미코가 누군지를 알고 가네코미 사상이 어떤 건지 음. 제대로 알아야지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공부 모임 형태를 떼어가지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녀의 자서전을 주로 공부하고 네. 가집을 공부한다거나 하고 나서 이제는 그 재판 기록 같은 걸 공부하면서 가네코미코를 이해하고 아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끝나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뭐 그 뜻 많은 사람끼리 네. 일본의 시민운동 단체와 교류도 있을 거고 한일 뭐 교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가네코 후미코 공부회, 연구회, 스터디 그룹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 세종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네, 예. 모르시는 분은 또 그럼요.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가네코 후미코를 알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이제 김창덕 회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예. 김창덕 회장님께서는 가네코 후미코를 좀 연구하시면서 네, 예. 이 인물에 대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기 삶을 살고자 했던 여성 네. 그게 중요하죠. 그 일본 역사나 전 세계 역사에서 여성은 항상 수동적인 입장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1920년대, 10년대, 20년대라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고 누구한테 예속되지 않고 간섭에 예속되지 않고 어떤 권력에 예속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고자 했던 여성운동가 거기다가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죠. 네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희생했던 여성으로서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출판하신 또 우리 가네코 후미코 가집 네, 예. 가집도 좀 많이 읽어볼 수 있는 시민들이 좀 부탁합니다. 생겼으면 가장 밝게 얘기를 해주셔서 예, 예. 읽고 또 가네코 후미코의 삶도 한번 들여다볼 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창덕 회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좋아하시는 곡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저희 여행을 좋아하는데 네, 여행 네. 갈 때마다 듣는 게 캐논 변주곡이거든요. 네. 마치 인생 자체가 여행이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는 기분 그 음악을 들으면요. 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캐논 변주곡 변주곡,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덕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세종시의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잘 네. 부탁합니다. 그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 부강면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세종의 독립운동가 가네코 후미코 이야기를 김창덕 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함께한 일본인, 또 천황제를 부정한 아나키스트, 이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사랑한 여인, 사망 후 남편의 고향에 잠들길 소망한 아내, 이 모든 것이 가네코 후미코인데요. 가네코 후미코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